지금 바로 스마트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카카오톡 아이콘 위에 떠 있는 그 빨간 숫자요. 그 숫자를 보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이게 읽지 않은 메시지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스트레스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지난 10년간 우리 일상의 전부였던 이 노란색 앱, 바로 카카오 제국에 최근 아주 의미심장한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기분 탓이나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명백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이죠. 2024년 12월 대한민국 모바일 역사상 처음으로 유튜브가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즉 MAU에서 카카오톡을 앞질렀습니다. 10년 넘게 단 한 번도 1위를 뺏긴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현상을 단순한 순위 변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카톡이 좀 불편해졌다, 이런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요, 그 뒤에 숨어있는 돈과 권력의 이동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떠나는 곳에는 위기가 있고 또 새롭게 모이는 곳에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시죠. 왜 슈퍼리치들은 중요한 자산 정보를 카톡이 아닌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움직일까요? 또 10대들은 왜 카카오톡을 부장님 메신저라고 부르면서 멀리하는 걸까요? 그리고 카카오는 대체 왜 모두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채팅창을 광고로 도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저희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이 거대한 플랫폼 전쟁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자산과 프라이버시를 지킬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5천만 국민이 닫힌 이 노란 감옥의 실체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두 명의 가상인물을 설정해봤습니다. 한 분은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 다른 한 분은 30대 직장인 김 대리입니다. 이 두 사람의 하루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박 사장님의 광고 지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박 사장님은 요즘 가게 매출 때문에 고민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정보를 얻어볼까 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들어가요. 자영업, 마케팅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사람이 제일 많은 방에 입장을 하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박 사장님을 맞이한 건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거대한 광고의 벽이었습니다. 광고의 벽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채팅방에 들어가자마자 화면 상단을 커다란 배너 광고가 꽉 채우고 있고요. 아, 그거 저도 본 적 있어요. 대화가 몇 줄 오가면 중간에 톡비즈라는 이름으로 광고가 불쑥 끼어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뭔가 질문이라도 하나 올리려고 하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더 좋은 정보 있다면서 이상한 리딩방 링크를 막 뿌려대죠. 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렇죠. 결국 박 사장님은 정보를 얻기는커녕 광고랑 스팸 메시지 지우느라 시간만 낭비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정말 그 정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기능인데 거의 뭐 광고 쓰레기장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실험해봤습니다. 가장 활성화된 재테크랑 창업 관련 오픈 채팅방 10곳에 직접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봤거든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순수한 정보라고 할 만한 내용의 비율이 5%가 채 안 됐습니다. 5%요? 그럼 나머지 95%는 다 뭔가요? 광고, 사적인 잡담, 그리고 사기성 스팸 정보였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기회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집중력만 착취당하고 나온 셈이죠. 기회를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기고 나오는 상황이군요. 그럼 반대로 카카오톡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30대 직장인 김 대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김 대리에게 카카오톡은 이제 업무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부장님한테서 카톡 하고 알림이 울리는 거죠. 김 대리, 내일 발표 자료 최종본 보내줘. 이렇게요. 아,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이야기네요. 사생활과 업무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맞습니다. 사실상 24시간짜리 전자발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 대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피로감이 극에 달한 김 대리는요, 카카오톡 알림을 그냥 꺼버립니다. 그리고 파란색 종이 비행기 모양의 앱, 텔레그램을 켜죠. 텔레그램이요? 네. 그곳에는 퇴근 후에 업무 지시하는 부장님도 없고 시끄러운 광고도 없습니다. 대신에 수만 명이 구독하는 글로벌 테크뉴스 같은 채널에서 정말 양질의 정보를 조용히 얻고요. 아주 친한 친구들과는 서버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 비밀 대화 기능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완벽한 탈출이자 일종의 디지털 망명인 셈입니다. 아, 정리가 되네요. 박 사장님은 카카오톡 안에서 착취당하고 있고 김 대리는 그곳에서 탈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메신저 시장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두 모습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공짜로 쓴다고 생각했던 이 카카오톡의 본질이 사실은 5천만 명의 주의력과 개인정보를 담보로 잡고 광고를 강제로 보게 만드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는 사실을요. 사용자의 주의력을 담보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전 국민이 불편해할 걸 알면서까지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감정적인 비판을 넘어서 그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카카오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정말 현미경처럼 뜯어봤는데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패턴이었습니까? 카카오 공동체에는 모빌리티, 페이, 게임즈 정말 수많은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성장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거의 유일하게 꾸준한 성장을 보이면서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는 사업부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딘데요? 그게 바로 톡비즈, 즉 광고 사업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다 힘든데 광고 사업부만 유일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톡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 성장했습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배너 광고 같은 광고형 매출은요, 무려 11%나 증가했죠. 11%나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카카오는 더 이상 혁신적인 서비스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확보해둔 4,800만 명이라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광고 노출 횟수를 늘려서 연명하는 구조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그 생존의 압박 때문에 앱에 이것저것 기능을 막 집어넣고 광고판으로 만들게 된 거군요. 이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슈퍼앱의 저주에 빠진 모습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슈퍼앱이라는 게 하나의 앱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처음엔 편리하죠.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바로 앱의 비만화입니다. 기능이 턱지덕지 붙으면서 앱은 점점 무거워지고 느려지고 복잡해지죠. 맞아요. 친구 프로필 보려고 들어갔는데 원치도 않는 쇼폼 영상이 갑자기 자동 재생되고 대화창 목록 보는데 쇼핑 배너가 또 있고. 바로 그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조용한 카페에 친구랑 대화하러 갔는데 주인이 1분마다 테이블로 찾아와서 이 빵 좀 사보세요. 새로 나온 커피 드셔보세요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런 상황에서 텔레그램은 정반대 위기를 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텔레그램의 전략은 한마디로 반카카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카카오가 버린 핵심 가치 딱 세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첫째는 광고 모듈이 없으니 가능한 속도와 가벼움. 둘째는 파일 용량 제한이 거의 없고 API를 개방해서 만든 무한 확장성.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라면 검열 없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범죄의 온상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오명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바로 그 점, 즉 내 대화는 그 누구에게도 감시당하지 않는다는 그 강력한 신뢰가 정보의 보안에 극도로 민감한 금융, 정치, IT 분야의 엘리트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매력이 된 겁니다. 아,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된 거군요. 네. 실제로 저희 팀이 데이터를 돌려보니까요. 2024년 이후 한국에서 텔레그램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급증한 시점들이 카카오톡이 광고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한 시점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더군요. 정말요? 그건 우연이 아니겠네요. 이건 명백한 디지털 망명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탈출하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카카오톡 대 텔레그램 이렇게 1대1 구도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더 큰 구조적인 변화가 배경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같습니다. 제가 취재한 업계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메신저 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수직적 분화라고 진단합니다. 커뮤니티의 수직적 분화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과거에는 온 국민이 저녁 9시가 되면 TV 앞에 모여서 똑같은 뉴스를 봤잖아요. 네, 그랬죠. 카카오톡이 바로 그런 국민 광장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가 모이는 단 하나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자 취향에 맞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보잖아요. 아, 사회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광장에서 수많은 작은 전문 살롱으로 나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메신저 시장도 똑같이 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앱이 모든 걸 독점하던 시대에서 목적과 관심사에 따라 여러 앱을 나눠 쓰는 시대로요. 이 디지털 대이동 현상이 세대별로나 목적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10대와 20대에게 카톡은 이제 부모님 세대가 쓰는 문자 메시지 정도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부모님 세대요? 네, 그들끼리의 진짜 소통은 대부분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김대리 사례처럼 업무랑 사생활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강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3040 직장인들은 업무는 슬랙이나 노션 같은 협업 툴로, 그리고 사적인 대화나 정보 습득은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투자자나 개발자 같은 전문직 그룹은 한 발 더 나아가죠. 더 전문화된 텔레그램 채널이나 디스코드로 이동해서 그들만의 고급 정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그림이 그려지네요. 결국 카카오톡에는 가족,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일반 지인들, 그리고 아직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관성적 사용자들만 남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신호 아닌가요? 카카오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카카오톡을 떠나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기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그냥 친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맞습니다. 단지 내 친구들이 모두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하나둘 다른 플랫폼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역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역으로 작용한다는 건 친구가 떠나면 나도 떠날 이유가 더 커진다는 의미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붕괴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혹시 과거에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싸이월드가 몰락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점에서 추락하기까지 불과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붕괴는 그렇게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광고를 더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건 이건 마치 침몰하는 배에 무게를 어떻게든 줄여야 할 판에 배에서 탈출하려는 승객들에게 억지로 구명조끼를 비싸게 팔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과연 맞는 전략일까요? 단기적으로는 매출 숫자를 방어해서 주가를 지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용자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켜서 배의 침몰 속도를 오히려 더 빠르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카카오톡을 삭제하라는 건 아닐 테고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한 디지털 유목민으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실행 전략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 채널의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분산이요? 주식 투자에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소통 채널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카카오톡 하나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특히 중요한 자산 정보나 투자 관련 대화처럼 보안이 중요한 내용은요.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 기능 같은 걸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 과거의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전국이 먹통이 됐던 사건을 잊으면 안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비즈니스와 소통이 단 하나의 플랫폼에 묶이는 리스크를 이제는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저도 그때 정말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 채널을 분산하는 건 이제 필수겠네요.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카카오라는 기업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라는 겁니다. 만약 카카오 주주이시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매 분기 실적 발표에서 톡비즈, 즉 광고 매출의 비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비중이 왜 중요한가요? 이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건 이 회사가 혁신적인 신사업을 찾지 못하고 기존 사용자의 경험을 갉아먹으면서 매출을 쥐어짜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아, 기업이 혁신을 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주를 택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도 알려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흐름을 타라는 겁니다. 돈과 기회는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흐릅니다. 10대들이 인스타그램에 모여 있다면 그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그곳에 마케팅을 배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텔레그램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그곳의 정보 생태계를 익혀야 하죠. 카톡 하나면 다 돼 라는 과거의 안일함이 미래의 당신을 도태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친절하는 그 왕관의 무게에 스스로 짓눌리고 있는 카카오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플랫폼들,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노란색 아이콘인가요? 아니면 파란색 종이 비행기인가요? 어쩌면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여서 대한민국 IT 지형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비즈니스와 자산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플랫폼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길 바란다면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의 링크를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더 건강하고 투명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